안녕하세요. 오늘은 맥주 한잔 하면서 일단 나 긴장 풀리게 해줘야 돼. 오빠의 역할은 그거라고. 난 아직 병아리 초보 유튜버기 때문에 이게 입이 잘 안 풀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결혼 결심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람들이 되게 제가 결혼 발표하고 되게 많이 놀랬잖아요. 5개월 전에 질질 짜면서 이별 브이로그 올린 사람 아니냐, 왜 이렇게 갑자기 결혼 발표하세요? 이런 질문이 좀 많이 달렸는데, 일단 그 5개월 전에 올라갔던 이별 브이로그 영상은 그 영상이 써있어요. 2년 전 이야기라고. 2년 전에 울고불고 했었던 걸 그때 올렸던 겁니다. 심지어 내 친구도 연락 왔다니까. 진짜? 왜? 헤어진 거 너냐고. 잘 사귀고 있는데 그거 올려서. 근데 내 친구들도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야, 오빠 그거 괜찮대? 이래. 오빠 완전 재밌겠다고 올리려고 했는데 이랬더니 애들이 되게 엄청 쿨하시다 이랬어. 아무튼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만났던 기간은 지금 시점으로는 1년 반 정도 됐고요. 2023년 8월 31일 새벽 1시. 새벽 1시야? 우리 그때 왜 같이 있었는데 새벽 1시? 차에 있었지. 차에. 이야기 하느라고. 드라이빙 하고 있었지. 그래서 지금은 연애한 지 1년 반 정도 됐고요. 결혼을 하는 건 아마 2년 3개월 정도 될 때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주변 결혼 선배님 언니들 이야기 들어보면 딱 적당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연애 길어져봤자 이 사람을 더 잘 아는 게 아니래요. 10년 연애한 사람도 결혼하면 어차피 새롭게 알게 되기 때문에 연애 질질 끌지 말고 그냥 괜찮은 사람 있으면 결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말 믿고 한번 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과의 결혼을 왜 결심하게 됐냐 편하게 풀어볼게요. 4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4가지나 있어요. 열심히 생각했어요. 근데 뭘 그렇게 앞에서 자꾸 적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나는 메모를 하는 거지. 메모?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걸 좀 더 잘해야겠다 그러면 세아가 이런 걸 좋아해줬네?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거지? 첫 번째는 좀 진부할 수 있지만 굉장히 잘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잘 맞다는 생각이 왜 들었냐? 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저의 사랑의 언어를 잘 충족시켜줬어요. 여러분 사랑의 언어가 뭔지 아시나요? 이거 모르면 당장 알아야 돼요. 제가 이걸 알기 전과 후가 연애가 정말 많이 달라졌고 이걸 좀 빨리 알았더라면 연인 관계를 더 잘 풀어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기혼자분들도 아셔야 돼요. 그 사랑의 언어라고 외국에 책이 있거든요. 심리학자가 연구한 거예요. 모든 인간 개개인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혼 상담, 부부 상담을 수천 건을 했는데 그 사람이 결론을 내린 게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충족시켜주지 못해서래요. 이제 사랑의 언어 5가지를 표현하거든요. 그 책에서는. 자, 첫 번째 인정하는 말. 자, 두 번째는 스킨십.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 5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1, 2, 3순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 예시를 들면은 1순위가 봉사고 2순위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봉사가 뭐냐면 이 사람이 기꺼이 자기를 좀 희생하면서 무언가를 행동을 할 때, 예를 들면 거리가 먼데 항상 내 집을 데려다 준다든지 뭐 데리러 온다든지 무겁고 막 힘든 거를 나를 위해 해준다든지 이런 데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인 거죠. 저는 그게 봉사가 1순위예요. 그리고 2순위가 선물이에요. 근데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사람들 특징이 대단한 선물이 아니에요. 뭐 명품 가방 물론 좋죠. 물론 좋지만 뭐 그런 게 아니라 소소한 나를 생각해서 해준 선물 있잖아요. 내가 테니스 하는데 팔목이 아팠어. 근데 팔목 아대를 딱 사다 줘. 이런 거나 데이트하기 전에 커피를 사들고 기다리거나 이런 소소한 선물들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른 거예요. 잘 안 맞는 부부관계를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맞는 게 저희 엄마 아빠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저희 엄마 아빠가 한참 좀 많이 다투고 좀 투닥거리는 시즌이 있었는데 이게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였거든요. 결국에 우리 엄마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야. 같이 뭔가를 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이런 거에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고, 우리 아빠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야. 잘한다 하면 더 잘하는 사람인 거지. 근데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서로가 충족시켜주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안 좋은 아내, 안 좋은 남편이 아닌 게, 아빠는 대신 뭘 잘하냐면 엄마한테 여보가 제일 예뻐 뭐 칭찬을 되게 잘해줘. 근데 엄마는 아무리 그렇게 칭찬을 하고 아무리 아빠가 뭐 분리수거 막 뭘 하고 뭐 희생하고 봉사를 해도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면은 사랑이 충족이 안 되는 거지. 우리 엄마는 뭘 잘해주냐? 봉사를 잘해줘. 아빠를 위해서 요리를 해주고, 아무리 막 술 먹고 늦게 들어와도 다음날 해장국을 끓여준다든지 그런 봉사를 잘해주는데, 아빠는 사실
그런 것보다도 인정하는 말이 필요한 사람인 거야. 아, 역시 여보 진짜 막 잘한다, 최고다, 이런 남편 없다, 이런 말들을 듣고 싶었던 건데 엄마는 다소 칭찬을 많이 안 해. 내가 보면은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니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고, 이 사람은 나를 별로 안 사랑하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도 미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본론으로 좋아서 오빠와 저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굉장히 충족을 잘 시켜줬어요. 오빠의 사랑의 언어는 1순위가 인정하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제가 뭐 그런 걸 되게 잘 말해준대요. 요즘은 좀 모르겠다. 요새는 구박만 하죠. 근데 반대로 저도 1순위가 봉사였는데 오빠가 판교에서부터 고향까지 항상 데려다주고, 그런 좀 희생정신? 나를 기꺼이 생각해서 본인을 희생하는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인상 깊었던 거는 오빠 집에 오면은 항상 제가 좋아하는 게 하나씩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샤인머스켓을 미리 꼭 준비를 해놓던지, 아니면 제가 한참 모찌에 빠졌는데 모찌를 준비를 해놨던지, 그래서 진짜 너무 고맙다 라고 하면은 오빠가 우리 집에서 세아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하나씩 준비를 해놓는다 라고 말했는데 내가 그때 너무 고맙더라고. 근데 그런 식으로 오빠는 봉사 이런 게 탑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엄청 좋았죠. 근데 오빠로서도 원래 연애 스타일이 사실 이렇대요. 희생하고 좀 다 해주고 이런 스타일이었대요.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게 누군가한테는 어려운 일이야. 나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야. 그리고 내가 전 연애를 생각해봤을 때 왜 내가 조금 만족스럽지 않았지? 라고 생각해보면 상대방은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어서 무조건 그냥 같이 있는 시간을 늘리려고 했었던 거고, 나는 그렇게 굳이 막 항상 함께 있지 않아 있는 건 중요하지 않거든. 딸기도 좀 들어볼까? 이렇게 딸기 씻어서 준비해주고 난 이런 게 더 중요하거든. 근데 쉬워. 얘는 세아는 먹을 게 항상 비슷하잖아. 전 예측 가능한 사람이거든요. 좋아하는 게 정해져 있어서 오빠가 굉장히 감사하대요. 이렇게 단순한 사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연인이 있다면 같이 사랑의 언어 책을 읽어보고 같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애하면서 그 책을 같이 읽었고 같이 테스트하고 대화를 나눴죠. 내가 연애를 하면서 어떤 걸 잘 해줄 수 있는지와 내가 어떤 걸 받아야 좋아하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잘 맞다는 생각이 들었던 두 번째 이유는 만나면 만날수록 좀 퍼즐처럼 뭔가 이렇게 딱 잘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내가 없는 부분이 오빠한테 있고 오빠한테 없는 부분이 나한테 있고, 그래서 상호 보완이 좀 잘 된다라는 느낌? 나만 들었나요? 난 처음부터 들었는데. 나는 추진력이 강한 편이고 대신 뒷수습이 좀 잘 안 되고 좀 덤벙대. 정신이 좀 없고 꼼꼼하지는 못해요. 근데 오빠는 추진력이 있다라기보단 좀 더 추진하기까지 시간은 걸리는데 되게 꼼꼼하고 세심한 그런 면이 있지. 기억력 좋고. 세아가 흘린 걸 내가 뒤에서 제가 막 이러고 다니면 오빠는 옆에서 이렇게 수습을 하는 그런 느낌? 잘 챙겨주고. 세아가 동적이고 내가 정적이고. 맞아. 나는 방바닥에 머리카락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싫어하지만 세아는 머리카락 떨어뜨리고 다니고. 어이가 없네. 다른 면으로는 나는 뭐 칫솔 거리가 조금 더러워도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고, 세아는 그런 걸 못 보니까 그런 걸 또 청소를 해. 그렇지. 그럼 안 맞는 부분 아니야 이거는?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러면 깨끗한 거지 더. 내가 방바닥을 청소를 하면 세아는 칫솔 거리 청소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각자 잘하는 거 하면 되니까. 나는 길친데 오빠가 길을 너무 잘 외우고, 그리고 그것도 있어. 영어를 오빠가 더 잘해. 오빠가 더 잘하는데 대신 외국에 가서 그냥 무대 보러 옆에 있는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건 내가 더 잘해. 그래서 내가 일단 기본 영어를 질러놓으면 옆에서 와가지고 오빠가 그 뒷이야기를 좀 알아듣고 수습하는 거지. 잘 맞다고 생각이 든 이유 세 번째는 과거의 경험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린 전 연애 이야기를 다 했잖아. 서로 생각하는 연애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나 이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들이 되게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서로 그런 부분을 되게 잘 조심하는 거예요. 지켜줄 만한 것들은 다 지켜주는데 그것들이 다 상대방으로서 필요한 부분이고 충족되는 부분들이어서 딱히 잔소리할 게 없지. 뭔가 불만도 없고. 자,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 첫 번째는 잘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그 이유는 그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로부터 생겨난 거고. 자, 두 번째는 제가 막연하게 생각한 남편 상에 좀 부합했어요. 성격이. 일단은 진짜 그냥 가볍게는 담배 안 피고 술자리 많지 않고, 그리고 집돌이, 나보단 좀 내향적이고 바른 생활보이인 거랑, 그리고 이거는 뭐 내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막상 좋았던 거는 인스타 안 하는 거. 그건 모르는 거야? 인스타에? 알고 보니 막 몇십만 민플루언서 아니야? 데이트 코스
그거 정보 저장하는 용도로만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는 아닌데 막상 오빠가 인스타 안 하고 SNS에 먼 사람이니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거는 가벼운 이유들이고 내가 생각한 남편상에 부합하다는 그 뜻은 일단 가부장적인 면모가 하나도 없어서 좋았어요. 우리가 그때 2주 정도 해외여행을 같이 갔는데 저는 요리하는 걸 좀 귀찮아하고 못하고 그렇거든요. 오빠는 요리를 그래도 해요. 저희가 돈 아끼려고 숙소에서 좀 요리를 많이 해먹었었는데 그때마다 옆에서 좀 거들려고 해도 그냥 저기 앉아있으라고, 좀 도움 안 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앉아있으라 하고 자기가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너무 고마웠어.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남자가 뭐 해야 되고 막 이런 성 역할에 대한 조금의 기울어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참 난 좋았지. 좀 더 또 나의 마음에 도움을 준 게 오빠가 아버지 이야기 해줬을 때 우리 아빠 다정하다고 막 뭐 요리 이런 거 다 하고 다정해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흘려서 이렇게 말했던 게 있었는데 그때 실제로 인사드릴 때 대화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막 애기들을 너무 예뻐하고 실제로 기저귀도 다 가셨다고, 그때 당시에 동네 애들 다 본인이 키우셨다고 막 그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런 말들에서도 그 시대 상황에 흔치 않은 그런 걸 느꼈어. 아무튼 근데 오빠도 그거 인정하잖아. 인정은 하지. 친하진 않아도 뭐 인정은 하는 부분. 그리고 오빠가 대화를 진짜 중요시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연애 초반에 뭐 자기 대화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나 근데 이거 그냥 점수 따기 위해 하는 말인 줄 알았어. 근데 지내고 보니까 진짜 저보다도 더 가끔은 귀찮을 정도로 대화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끔 귀찮을지언정 오빠가 그런 사람이란 게 되게 안심됐어. 왜냐면 부부 생활에 있어서 대화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같이 축구 보고 있었나? 배달 음식 시켜가지고 축구 켜놓고 이렇게 보면서 먹고 있었는데 축구 이제 다 끝나고 오빠가 세아 이제 우리 밥 먹을 때는 TV 같은 거 보지 말고 대화하면서 먹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그때 되게 감명 깊었어. 그리고 저녁마다 전화를 하는데 오늘 하루 뭐 했니요? 카톡으로 말한 게 전부야? 이러니까 그래도 목소리로 듣는 건 또 다르지? 한번 말해봐?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런 점들을 보니까 진짜 대화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구나 하는 면에서 되게 미래에 함께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또 연장선으로 뭐든 함께해야 된다 라는 게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장점 아니야? 장점이자 단점이지 모든 거는. 심지어는 뭐 여기 집에 있다가 잠깐 편의점에 뭐 과자 좀 더 먹을까? 편의점 갈까 할 때 가끔 이제 그냥 나가서 사와줬으면 할 때 있잖아요. 그때도 무조건 같이 가야 된대. 모든 걸 함께 해야 된다 해가지고 편의점 같이 가야 된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또 뭐 예를 들어 내가 그냥 좀 더 수고하고 오빠 내가 여기 갔다 올게 하면 안 돼요. 같이 가자 해가지고 꼭 동행을 해준다든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든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게 강력한 사람이어가지고 그것도 뭐 가끔은 귀찮지만 뭐 안 그런 거보다는 좋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서 써놓은 게 감동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야. 는 좋게 표현한 거고 눈물이 좀 있는 편이야. 뭐 많은 편이라고는 안 할게. 나이 먹어봐. 그럼 오빠 50살 때도 그냥 울면서 제가 언제 한번 여행 갔다 와가지고 그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포토북으로 만들어가지고 줬어요. 깜짝으로. 근데 갑자기 그 포토북 받자마자 갑자기 우는 거야. 그거 너무 웃겼고, 그리고 오빠가 처음으로 나한테 결혼 얘기를 꺼냈을 때, 그때 여행하다가 이제 결혼 얘기 1년 좀 넘어서 그때 이제 꺼냈잖아.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내가 그때 좀 긍정적인 대답을 하니까 갑자기 우는 거예요. 저는 저보단 감성적인 게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쌉티보단 그런 거. 그때는 내 인생에 결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30대 중반에 인생에서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던 와중에 결혼까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기쁨? 그랬겠지. 그 눈물 영원토록 간직하도록 해. 내가 오빠랑 만나면서 이 사람은 참 나이 들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표현력이 풍부해. 좀 낯간지러운 말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육성으로 하지? 사랑의 표현을 너무 스스럼없이 하길래 오빠는 엄마 아빠한테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다니까. 저는 다소 이런 말로 하는 표현은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 뭐 사랑해, 칭찬 이런 건 당연히 잘하죠. 근데 뭐 이런 거 세아는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를 진짜 오그라들지 않게 툭툭 잘하더라고요. 뭐
내 앞에 나타나줘서 고마워. 내가 뭘 고맙다고 했을 때 이렇게 고맙다고 말해주니까 더 잘해주고 싶네. 뭐 이런 말이나 어느 날은 세아가 차에서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 모습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말도 막 되게 가끔 하는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항상 이런 걸 좀 당연스럽게 해줘서 참 그런 표현은 내가 배우고 있는 것 같아. 응? 배웠어? 아직 배우기만 했고 아직 실습을 안 했어. 그리고 이제 데이트를 하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자기 전에 통화를 하잖아요. 그럼 항상 그날 있었던 일을 스스로 좀 회고하는 시간을 갖나 봐요. 자, 오늘 내가 생각해봤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하면서 항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거나 하는 거를 반성하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둔해가지고 진짜 하나도 엥? 오늘 그런 게 있었어? 싶은데 오빠가 스스로 반성, 회고 그런 거 하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 뭘 내가 이번에 오늘 못 해줬나. 나는 세아가 둔해서 좋아. 예민하거나 막 그러지 않지. 그런 게 연애 초반에 반짝만 했던 게 아니라 요즘에도 항상 데려다주고 나서 내가 오늘 집 가는 길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는 복 받았다고 생각한다. 막 이런 이야기들도 잘 해주고 참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는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이 있었던 건 사람은 아니야. 왜냐면 주변에 결혼해서 진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레퍼런스가 나는 부족했어. 뭐 쓰는 거야? 미디어에서 보면 이혼 승려 캠프 이런 거 있고 또 막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 싸우는 모습도 되게 많이 봤고 뭐 지금은 사이 좋으시지만 주변 봐도 그렇게 20, 30년, 40년 된 부부들이 잘 사는 그런 게 많은가? 결혼을 하면은 결국에 뭐 신혼의 때는 다 행복해도 나중에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막 좋은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방금 했던 이야기를 오빠한테 했었는데 오빠는 주변 레퍼런스가 너무 다 좋은 거야. 그 오빠 친한 형 중에 한 명이 카톡으로 자꾸 아니 남자들 단톡방이 너무 귀여운 게 뭐냐면은 거기 3명 단톡방 있는데 거기서 그 형이 자꾸 신혼인데 막 어떡하지? 막 와이프가 갈수록 더 좋아진다. 결혼하고 더 좋아진다. 얘들아 결혼해. 막 이런 말 하고 또 오빠는 거기서 형이 그때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나도 그런 사랑을 느끼고 있어. 이러면서 막 서로 자랑?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빠 친구들, 결혼한 친구들 이야기 다 들어보면은 다들 집에서 집안일 잘하고 되게 가정적인 친구들이 많은 것 같던데, 맞지? 그렇지. 내 쌍둥이 걔도 그렇고. 눈가리도 그렇고. 또 중요한 거는 오빠의 추구미 있죠. 오빠가 되고 싶어하는 남편의 상도 가정적이고 다정한 남편 상인 것 같았어요. 내가 친구 이야기하면서 뭐 생리 어플 깔아가지고 생리 주기를 다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깔아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근데 오빠가 그걸 진짜 되게 멋있다 하면서 자기도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 그래서 바로 오빠도 막 이렇게 어플 깔아가지고 그때부터 기록하고 스윗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배우려고 하고 좋은 거는 자기도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난 되게 좋아 보였거든. 그래서 오빠도 오빠가 되고 싶어하는 오빠의 모습이 다정한 남편이야. 맞지? 당연하지. 가부장적은 아니지. 그렇긴 하지만 사람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남편은 돈 잘 벌어오는 경제적인 책임을 당하는 남편 이럴 수도 있잖아. 우리 아빠의 추구미는 그거였어. 좋은 남편이란 굶겨 죽이지 않는 거. 옛날엔 약간 다 그랬겠지만 오늘 칭찬 너무 많이 줬네. 이제 올해 칭찬 끝났네. 특정한 어떤 딱 한 포인트 때문에 결혼을 해야지 뿅뿅뿅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이고 신뢰를 주고 이런 사람이면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나는 항상 다정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랑을 했었는데 그 전에 만났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이런 모습을 보고 점점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듯이 나한테 약간 더 질려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당연시 여기고 그러니까 착한 남자를 안 좋아하는 애들이었지. 나는 그냥 누가 봐도 착한 연애를 하는 남자인데 그 친구들은 나 이런 모습이 전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겠지. 그래서 그 매력도가 점점 떨어졌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오빠가 예전에도 이런 말 했을 때 내가 완전 이해 못했거든요. 아니야 오빠 이거 내 주변 사람들만 봐도 다정한 남자 가정적인 남자가 완전 요즘 캡이지 막 이랬었는데 캡이지 왜 이렇게 옛날 사람 같지? 근데 오빠는 대부분의 여자들은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 라는 이 사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헌신적이고 착한 남자 좋아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그때 막 토론했었잖아. 명언이 있잖아. 헌신하다 헌신짝 된다. 아니야 나는 근데 그럼 난 안 그래. 나는 나쁘게 굴거나 좀 재수없게 굴면 완전 정뚝들. 그래서 오빠가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쌓이니까 좀 너무 잘해주면 안 되겠다 라는
라는 생각이 있어서 되게 조심스러웠죠. 만약에 100을 해줄 수 있다면 처음에 좀 덜어내려고 많이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사람의 성향이 어디 가겠어? 그치. 결국에는 그냥 나대로 했는데 그치. 세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 난 너무 좋지. 아무튼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도 궁금해요. 결혼하신 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내가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는 그 전 연애들로 나에게 어떤 점이 필요하고 어떤 점이 필요 없고 나에 대해서 잘 알아서인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다음 영상은 이제 좀 말할 거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절대 결혼을 안 하거나 엄청 늦게 할 것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소식을 듣고 다들 놀랐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렸을 때 그 반응들 브이로그를 찾아오겠습니다.